바이든 대통령은 실리콘밸리 은행과 시그니처 은행 같은 은행 파산 사태가 다시 벌어지지 않도록 은행 규제 법안 통과를 의회에 촉구했습니다. 월요일 백악관 기자회견에서 이런 은행 파산 발생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은행 관련 규제를 강화하도록 요청할 것이라며 은행 시스템에 자신감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 은행 파산으로 미국 납세자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을 것이고 예금보호기금 DIF에 지급하는 수수료로 충당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반면 은행 주식과 채권 등을 산 투자자들은 보호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자산 규모가 1,100억 달러가 넘는 시그니처 은행도 SVB에 이어 이틀 만에 파산 절차에 들어갔는데요. 이처럼 잇따른 은행 폐쇄로 미 금융당국은 조처에 나서며 금융위기 확산 방지에 주력하고 나섰습니다. 특히 파산은행 예금자의 예금 보호를 약속하며 시장 불안을 잠재우려고 발버둥 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플레이션과 바이든 행정부의 수조 달러의 지출로 인해 연준의 금리 인상으로 이어졌고 그 영향으로 주요 은행의 재정 문제가 발생했다고 경제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경제학자 스티브 무어는 실리콘밸리 은행의 붕괴는 금융 시스템의 빙산의 일각일 수 있다며 강하게 경고했습니다. 한편 실리콘밸리 은행의 몰락으로 암호화폐 시장이 전반적으로 확장되면서 비트코인은 월요일 새벽 거래에서 10% 급등했습니다. 비트코인은 월요일 오전 3시경에 22,560.20달러에 도달해 10일 만에 최고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이더리움도 약 10%의 급증을 보였습니다. CNBC에 따르면 전체 암호화폐 시장은 약 700억 달러 증가에 힘입어 1조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암호화폐 증가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가장 큰 은행의 붕괴 가운데 암호화폐가 증가했고 이번 은행 파산 여파로 또다시 암호화폐 시장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팬데믹 이후 정부로부터 받았던 지원 종료와 경기 침체로 인한 매출 감소 영향으로 파산을 신청하는 한인 자영업자들이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스몰 비즈니스가 재정적 부담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이 20만 달러 이하인 소규모 업체가 지난해 연말부터 정부의 경제 피해 재난대출 EIDL의 상환이 시작되면서 재정적 부담으로 폐업 사례가 느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중소자영업자들이 연방중소기업청으로부터 대출을 쉽게 받았는데 연방정부의 높은 이자율 적용으로 SBA 페이먼트 부담 급증이 일조한 것으로 관측하고 있습니다. 물가 상승으로 미국민들의 소비가 감소하면서 업체들의 매출에도 큰 영향을 미쳐 파산 신청이 증가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파산 신청을 하고 싶어도 일부는 SBA 대출금을 비즈니스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해 파산 신청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최근 팬데믹 이후 SBA 감사가 늘고 관련 기록 제출 요구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CBS 뉴스에 따르면 지난 1월 접수된 파산 신청은 총 3만 1,087건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19%가 증가했습니다. 이 같은 파산 증가는 이자율 상승과 높은 인플레이션이 지속함에 따라 가게나 스몰 비즈니스들이 자금 압박을 받기 때문으로 분석했습니다. 파산 연구소의 에이미 쿼큰 보스 수석 디렉터는 정부로부터 더 이상의 현금 지원이 없어서 일부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 경기 침체 우려와 우크라이나 장기간 전쟁 등으로 파산 신청 비즈니스가 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신용카드 관련 소송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팬데믹 이후 대형은행, 신용카드 업체들이 연체 부채가 3,000에서 6,000달러 정도만 돼도 소송을 제기하는 사례가 급증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국은 불법 입국 사례 급증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불법 입국자들이 미국으로 건너가는 것이 허용될 것이라는 소문이 돌자 텍사스 엘파소에서 1,000여 명이 한꺼번에 국경에 몰려들었습니다. 미국 망명 신청이 지연되고 어려움에 좌절하고 있던 이민자들은 이민자의 날 축하 행사로 입국이 허용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몰린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소셜미디어의 이미지에는 많은 여성과 어린이가 포함된 무리가 미국으로라는 구호를 외치며 국경을 향해 달려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곧 철조망과 주황색 바리케이드, 방패를 든 경찰들과 마주쳤습니다. 미 국경 수비대는 다리를 폐쇄하기 위해 엘파소 다리 주변으로 모여 입국 시도자들을 막았습니다. 지난 1월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후 처음으로 멕시코 국경 지역을 방문했습니다. 불법 이민자들에 대해 너무 유화적인 대응을 한다는 비판이 거세지면서 바이든 행정부는 이민 정책에 대한 자세를 바꾸며 불법 이민자를 즉각 추방하도록 하는 타이틀 42 정책을 확대 적용할 것을 밝힌 바 있습니다.
당시 연설에서 국경에 그냥 나타나지 말라고 말해 논란이 되기도 한 바 있습니다. 또한 국경 순찰대에 따르면 1월에 미국에 입국한 이민자들 중 약 13만 명을 체포했습니다. 지난해 12월은 22만 1000명이 체포돼 기록적인 숫자였고 11월과 10월은 각각 20만 7,396건과 20만 4,874건이었다고 밝혔습니다. 2022년에만 230만 명 이상이 국경을 넘어왔고 2023년에는 이 기록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공화당은 바이든 행정부의 국경 장벽 건설 종료, 내부 ICE 집행 축소, 이민자 체류 정책 등에 대해 강력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이든 행정부는 그들의 비판을 철회하고 공화당원들이 더 많은 국경자금 지원에 투표하지 않는다며 이민개혁 제한 반대 지지를 비난했습니다. AI 챗GPT와 유사한 공산주의판 챗봇이 중국에서 출시될 전망입니다. 중국의 거대 인터넷 기업인 바이두는 3월 16일까지 AI 기반의 챗GPT와 같은 시스템 구축을 위해 나섰습니다. 중국 최대 검색 엔진 운영업체인 바이두는 어니봇이라는 AI 도구를 사용해 개발을 진행 중입니다. 하지만 아직은 어니봇이 시장 기대치를 충족하지 못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어니봇은 처음에는 영어와 중국어로 의사소통하는 2개 국어를 구사할 예정이었지만 이후 중국어만 쓰는 AI 기반의 챗봇으로 축소됐다고 프로젝트 소식통이 밝혔습니다. 앞서 미국의 챗GPT 공개 이후 중국에서 챗 위안이 출시된 지 사흘 만에 서비스가 중단된 바 있습니다. 챗 위안은 중국의 입장과 상반되는 답변을 내놓아 퇴출된 것인데요. 챗 위안은 중국 경제를 분석해달라는 질문에 중국 경제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 경제 성장은 약세이고 투자, 수출 등은 부진하며 부동산 거품이 있고 환경오염 문제도 심각하다고 답했습니다. 또한 챗 위안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 대해서도 중국에서는 금기시되는 발언을 해 논란이 됐습니다. 2017년 텐센트의 챗봇이 부적절한 발언으로 서비스를 종료한 적이 있는데 이처럼 중국의 빅테크들이 개발 중인 AI 챗봇의 검열은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인공지능 AI 챗GPT 급부상으로 전 세계적으로 테크업계는 AI 사업에 가세하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도 뒤늦게 인공지능 AI 챗봇 개발에 합류했습니다. 13일 K나우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